네, 여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만찬에 이어 또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논란,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당의 총선 백서 특위 소속이셨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 그 여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신동국 원내수석 부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견 없이 양해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또 어제 한 대표는 좋은 자리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양해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왜 나를 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의원들과 만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듣기에는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는 그냥 진행이 된 거죠. 국감 앞두고 원내 지도부 만나는 건 의례적이지만 사실 당대표가 같이 배석해도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원내만의 당대표고 원외의 당대표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두의 당대표인 것이고, 더구나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대통령도 1호 당원이세요. 네. 당대표가 있고 또 대통령은 우리 당의 상징이지만 또 당원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대표실이 국회 안에도 있거든요. 네. 자, 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당정 갈등은 아니다. 다만 윤한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건 부인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종의 원망이나 불만이 섞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도대체 대통령과 대표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시냐라는 당원으로서 혹은 의원으로서 그런 불만과 원망이 있는 거겠죠. 그건 사실은 신동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당정 갈등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윤한 갈등이 더 커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큰 틀에서 이게 배후가 있는 조직 플레이다. 아니면 허풍이나 해프닝이 과장된 수준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또 윤상현 의원도요.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 나경원 한동훈 프레임으로 보기도 하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남이라는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허풍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배우가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사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총선 백서팀에서 논의가 됐었던 확인 중이었던 대회비인데 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 사실은 백서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이분이 거기다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 이렇게 줄줄이 불러주고 있는지 그게 네.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용산에서는 이 상급 행정관에 불과하다라고 이 김대남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상임 감사, 보증보험의 상임 감사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네.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상임 감사직에서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이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꼴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당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음해를 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배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짚어주신 정황들이 그런 의심을 키우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말씀하셨지만 그 총선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문제 그러니까 한 대표가 총선인데 자신의 대선 이미지 조사를 했다. 이게 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께서는 대외비였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또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요. 저희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거 이미 폭로됐던 내용이다. 그리고 2030 인지도 조사였다. 대선 이미지 조사가 아니었다는 한 대표 측 설명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정확히는요, 2월 14일부터 22일 사이에 웹조사와 빅데이터를 혼합해서 한 조사였고, 한동위원장 호감도와 이미지 분석 2030 청년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약 18억 정도를 들여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총선을 앞두고 조사를 했는데 수십 개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론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청년 대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를 조사를 한 거죠. 네. 이거는 당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2030에게 어떤 식으로 호감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에게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사거든요. 네. 아니 이 조사가 그 수십 개의 조사, 수십 개도 훨씬 더 되겠죠. 그런 조사 중에서 2개를 이 조사를 외부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3년제나 있을 대선을 앞두고서 뭐 대선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견강부회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 대외비였느냐 아니면 이미 폭로가 됐던 내용이었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그 이상규라는 최고위원회 나갔던 그분이 그 이미지 조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김대남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70억이 들여서 어떻게 저쪽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백서위원들 외에 그것도 백서위원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소위원장들 몇 명 이 정도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어떻게 알았느냐? 네, 그게 어떻게 저도 백서위원이었는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윤상현 의원은요. 그렇다면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가장 깔끔하다라고 하던데 사실 총선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나오나요? 이거 공개될 겁니다, 금방. 금방 되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 총장께 이게 보고가 됐고 총장이 그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 혼란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좀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네. 그리고 저는 그 백서 참여 의원으로서 그거 한번 공개되면 보시길 바라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조만간 뭐 최고위 안건으로 올라갑니까? 예, 그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저쪽에서 마치 이 백서가 공개되면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선거를 망쳤는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말씀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네. 백서가 공개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 백서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3급 행정관이 서울 보증보험 감사 자리에 가느냐. 그럼 이 임명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왜 여태까지 사임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이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논란이 된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같이 묶어서 보면 핵심은 지난 총선의 공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용산의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걸 텐데요. 이 최고위원께서는 최근 그 김영선 전 의원이나 뭐 공천 과정의 상당 부분을 이철규 당시 전 사무총장이 짜놨고 이걸 후임인 장동혁 의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 다 쳐냈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니요, 다 쳐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선거를 앞두고 짜놓을 수 있죠. 이철규 의원이 그 틀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관위가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서로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뭐 언성이 높아지고 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런 갈등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뭐 거기에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또 김모 검사가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다 탈락시켜라 해서 두 분 다 컷오프가 돼버렸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됐으면 지금 굉장히 더 큰 논란이 됐을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당시 장동혁 의원이 내내 공정한 공천 되게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견 정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네. 하지만 뭐 원칙대로 이런 분들을 뭐 컷오프 시켜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짜놓은 틀인데 왜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셔도 혹시 뭐 공식 네. 라인이 아니라 뭐 외부에서의 움직임이나 그런 흔들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들으신 건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흔들기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뭐 용산의 개입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네. 그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김대남 씨 문제로 돌아가서 당 네. 윤리위가 탈당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들어간다,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을 누구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누구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는 당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 공개하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의 방송 기자에게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에게 네. 무슨 유튜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USB를 받아서 거기 안에 뭐 한동훈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받았다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당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용산과 관련된 부분은 뭐 당과 관련된 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것까지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 내외는 무관할 거니까 그래서 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의 입지가 아주 굳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용산의 관련 여부에 대한 진상 여부까지 진상규명까지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과는 그건 저희가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저희 당에 관련된 문제, 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용산의 개입이 드러난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들여다보신다. 아니, 그거는 가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법이 잘못했으면 처벌받는다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